사실 카텔란을 저는 오래전에 알았는데 서울 포시즌에 이제 찰스바에 가면은 메뉴 중에 르 코메디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카텔란의 바나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가시면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 이런 카텔란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칵테일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전 재밌어서 먹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이 르 코메디안 카텔란의 바나나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른의 침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은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유튜브를 중단했었고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해요. 컨텐츠는 기존과 비슷하게 주로 제가 전시를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컬렉팅에 관한 트렌드나 아니면 주변에 컬렉하시거나 제가 컬렉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여전히 저는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오래 다닐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미술에 관한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미술 시장이 호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가라앉고 있어요. 서울 옥션도 최근에 이제 매각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는 작년에 소더비에서 이제 지분 매각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미술 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있어서 적정가를 찾고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수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 비추가 좀 주목되고 그러한 와중에 또 이제 미술 전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리움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텔란 전시가 최근에 본 전시들 중에 정말 볼만하다. 왜냐면 카텔란이 이제 대규모 개인 회고전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 정도 규모로 크게 진행되는 전시가 없었어요. 물론 카텔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이제 각 분야마다 대가들이 있죠. 카텔란도 분명히 이제 그런 르 코메디안 그 작품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움에서 전시를 정말 마음먹고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이 전시들에서는 정말 기존에 그가 갖고 있던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카텔란은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파격의 효과, 어떤 대비의 효과를 주는 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 야 이거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딱 의문을 제시하는 방법을 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리움 미술관의 장소를 선택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삼성가에서 운영하는 리움 미술관에 정말 노숙자를 막 갖다 놓잖아요. 재밌죠. 사실 리움 미술관 할 때 살짝 긴장되거든요. 되게 잘 차려입고 가서 되게 약간 젠체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딱 막상 갔는데 노숙자가 딱 누워있는 거 보면 이게 저희가 블로그 보고 갔는데도 조금 싶었어요. 정말 노숙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젠체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 안에서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카텔란이시죠. 굉장히 노숙자 둘을 보고 어디 갔는데 이게 막 밑에서 누가 노트북을 바닥에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카텔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물어봤죠. 직원분들 중에 몇 분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셉션에 가가지고 보니까 카텔란이 맞다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한참 보고 있는데 전시장 안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듯이 막 가더라고요. 좀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들어가는데 그 표 받으시는 분이 특히 이렇게 QR코드 보잖아요. 거기서 붙잡았어요. 카텔란. 그래서 작가인지 모르고 그래서 또 이탈리아 하니까 영어 안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를 막 하니까 카텔란도 막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가는데 그냥 난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얘기했었어요. 제 편한테 제가 작가분이시라고 막 얘기했잖아. 어머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카텔란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나나죠. 르 코메디안. 좀 우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벽면에 그 바나나를 하나 그것도 테이프로 싸구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리움 매직원의 노숙자가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시각적인 그런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하얀색 벽면에 우리가 먹어서 없어지는, 좀 있으면 이거는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바나나는 꺼맣게 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과연 정말 뭔가 영혼을 추구할 것 같고 미의 끝을 추구할 것 같은 어떤 미술의 세계에서 이걸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개념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바나나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바나나를 여기에 붙인 행위,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빚어진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이 세대에는 이런 바나나를 붙였다는 어떤 작가의 어떤 개념만으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미술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브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오브제라고 하는 거는 사물인데, 일상 사물인데, 그 사물이 일상 사물의 역할,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거죠. 이 바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바나나가 아니라 작가가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속성인가, 어때야 하는 작품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의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나를 보면서 저거 바나나를 먹었는데 바나나가 얼마 몇 억이야?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의 바나나를 누군가가 먹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준 거죠. 작가가 이 바나나를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개념을 강화시켜준 거예요. 바나나를 먹었어요. 이게 정말 작품이야? 작품을 먹어도 돼? 작품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바나나를 먹은 사람도 작가고 두 사람이 뭔가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카텔란의 이제 이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뭐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존의 관습에 대해서 어라 싶은 그런 구성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선뜻 놀라게 하면서 다른 광경을 이제 표출하게 해서 다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많이 표출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비둘기가 있고 갑자기 이제 냉장고에 어머니가 들어있고 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의 뒷모습을 봤더니 뭐 연필이 팔에 박혀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비둘기랑 뭐 그리고 카텔란이 이렇게 밑에서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는 거, 이런 작품을 보면 사실 카텔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별것 아닌데도 참 현실을 환기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작품은 예전에 이제 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가의 어떤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미리 사전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죠. 근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막 논의고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미술관이 정말 무언가 그렇게 뭐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뭔가 고귀하고 그런 곳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카텔란이 이제 바닥을 뚫고 올라온 것도 재밌죠. 사실 리움에서 바닥을 뚫게 했어요. 리움이 작가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뭐 전시하고 싶은 곳이고 일반인들도 가가지고 괜히 주눅 들게 되는 그런 곳인데, 그냥 작가가 그냥 얘기해서 그냥 하자고 하니까 뚫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전통, 그러니까 어떤 동화의 어떤 맥락,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사회적인 관습적인 생각들, 뭐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국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브레멘 음악대,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런 데서 갖고 있던 맥락들이 다 옳지만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바뀐 거라든가, 이렇게 뉴욕 경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노숙자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생쥐가 굉장히 저 한켠에서 죽어 있는데 되게 지저분한 생쥐 같은데 가까이서 가다 보니까 뭔가 자살을 한 소시민의 모습? 뭐 이런 것들.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제고하게 하는 카탈라르 전략이 정말 대단하다.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세상의 다양한 가치나 어떤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작가들이 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술을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것들만 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파격적인 작품들에도 관심을 갖고 이게 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